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2020인데 아까 제가 2023이라고 했습니다. 2022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VAR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 이제는 처음에는 이거 좀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거 없으면 네,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 이거 없으면 이제 심판 판정을 이제 갸웃거리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판단이 따르는 일에는 항상 뭐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지금 자칫하면 늦을 뻔했는데. 세이브였어. 예, 세이브였습니다. 이게 VAR이 정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2014년에 도입이 됐고, 와, 빨리 됐네. 예, 그럼 우리나라는 그해 후반에 바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축구는 2010년에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도입이 됐고요. 독일,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리그에서는 2017년경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네 또 예.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주요 장면을 이제 그 동안에는 중계 화면을 좀 느리게 보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중계 화면을 보면서 서로 간에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전문적으로 그 VAR 그 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각 경기마다 이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테니스 같은 거 보면 챌린지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챌린지. 나오고. 그러니까 VAR 뭐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라고 하던데 이거는 또 축구나 야구에서는 이런 용어로 쓴다고 합니다. 레프리 그러니까 예. 심판.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경우는 따로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디오 장면을 보고 이렇게 라인에 걸쳐 있는지 나갔는지 인인지 이것만 판단만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는 거고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VAR을 담당하는 보조 심판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심, 부심 외에 VAR 판독을 하는 심판과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태권도, 펜싱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네요, 이게. 네, 이번에 태권도에서도 뭐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종료 5초를 놔두고 발차기를 했었는데 네. 1점 선언이 됐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가지고 네. 3점으로 번복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다고 해요. 금메달이야.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롤러스케이트 계주에서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고. 야, 이거는 좀 진짜, 아쉬웠죠. 예,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VAR 비디오 판독 뭐라고 부르든 그 영상에 대한 어떤 자료로 정말 0.01초를 우리 눈으로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구기 종목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축구에서도 지금 안 했고요. 네. 야구도 안 했어요? 네, 어제는 야구 한일전이 있었죠. 네. 내일 축구 한일전 또 금메달을 걸고 네. 또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야구와 축구에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제일 필요한 데인데. 예, 그 우리 프로리그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로 야구, 축구에서는 다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될 줄 알았는데 개별적으로 경기 규정이 따로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예, 지난 대만전 야구에서는 우리 주자가 1루에서 슬라이딩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계 화면으로 느리게 보면은 세이브인 게 눈에 보이는데 판정은 아웃으로 돼가지고 참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막 오심이라고 말이 컸었죠. 이게 또 승패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럼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VAR라는 게 오심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오심을 막는 어떤 효과는 좀 톡톡히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 아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VAR이 도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
페널티킥 횟수가 2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전까지 페널티킥을 선언했던 경우보다 2배 네. 정도 증가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통계를 놓고도 그 게임 그 당시 게임의 문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결과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그 전에 그 파울을 잡아넣지 못했던 것을 2배 더 잡아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있어서 당초에는 이제 경기 흐름 끊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심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네.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네. 조금 거부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노력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VAR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공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크겠지만은 네네. 저희들은 대부분은 관중으로 바라보잖아요. 시청자나. 그렇죠. 맞아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응원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심을 잡아내주면 잘 잡았다 막 그러는데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 판정이 번복된다든가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좀 비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명확한 증거잖아요. 네. 딱 보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판정의 불만에 대한 시비는 정말 잠재우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몰입을 방해하는 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그런 노고라든가 공정한 어떤 심판의 어떤 그 결과를 위해서는 네. VAR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경기 자체의 규칙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걸 하려면은 비디오 판독을 공정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프로야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VAR은 중계방송 영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따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네네. 대부분 중계방송 영상을 돌려보면서 협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TV 그 중계하시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프로야구 각 구장마다 카메라 12대를 별도로 설치했답니다. 차라리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참 별도로 설치해서 그것만을 위한 그렇죠. 카메라를 전문적인 카메라인 거죠. 예. 그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네. 편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가 번복되거나 그러면 누군가는 억울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억울할 수 있죠. 그럼요. 번복이 되든 번복이 되지 않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심판이 그때그때 아주 정확한 판단만을 내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야 경기 맥락도 안 끊고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인간의 어떤 불안전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공정한 시합을 위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비디오 판독에 있었는데도 오심으로 밝혀진 경기가 있었다면서요? 영국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한참 아시안 게임 한참이었었는데 10월 1일 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네. 리버풀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했었는데요. 리버풀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답니다. 근데 주심이 그 옵사이드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AR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가끔 중계방송 축구 중계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옵사이드 할 때는 빨간 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줄을 긋는데 이 VAR 판독하는 심판분 줄을 그어 보니까 옵사이드가 맞았대요. 네. 그래서 완벽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주심과 부심이 옵사이드 선언한 게 맞다. 당신이 완벽하게 판단을 했다. 이런 말로 알아듣고 그대로 판정을 유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보일 때는 옵사이드라고 이미 다 화면 나갔는데 주심은 다시 이거 옵사이드 아니라 옵사이드가 맞다 이렇게 예. 선언하면서 골을 무효화해버리니까 예.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토트넘과 리버풀이 앙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골이 얼마나 중요한 골이었는지를 다들 알기 때문에 한 골 차로 정말 앙숙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앙숙이 아니어도 중요한 경기였으면은 또 막 그럼요.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완이 되더라도 심판의 판정을 위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인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그 KBO 리그 규정 중에 네. 비디오 판독 관련해 가지고 규정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규정이 네. 아주 그 야구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길게 있고 그 비디오 판독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자세하게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28조의 딱 제목이 예. 굵은 글자로 네. 비디오 판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예, 그래서 네. 비디오 판독 대상이나 대상 플레이 누가 판독을 하고 누가 몇 번을 요청해야 되는가. 맞아요. 이거 횟수가 있어. 몇 번 요청하는지 아세요? 프로야구? 3번 아니에요? 그 원래는 2번인데 네. 2번이 다 받아들여지면은 한 번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연장전 되는 경우는 또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정이 이렇게 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번인데 한 번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11항에서 비디오 판독 신청 및 결과는 최종적이라고는 제목으로 또 규정한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해놓고 네. 가끔 야구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상대편에서 또. 네, 또 막 이렇게 말 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벤치 클리어링도 막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판독 신청과 그 결과는 최종적이랍니다. 그래서 감독이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마치 그 우리 계약의 청약은 처리할 수 없거든요. 일단 발해지는 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심판팀장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 결정한 판정에 대한 판정 유지나 번복, 주자의 위치 배정 등 필요에 의해 실시한 모든 행위는 최종이고 양 구단에 적용되며 이는 더 이상 검토나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이제 최종 결과 나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예, 무조건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번복하는 말 같은데 네. 또 있어요. 네. 3항에는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면 선수단 및 양 구단의 관계자는 더 이상 심판팀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심판 및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퇴장을 명한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면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는 게 규칙인 거예요. 무조건 내보내야 되네요. 네. 또 심판팀장이 결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도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제시된 어떤 규칙이나 절차 위반도 경기 제소의 이유로 허용되지도 않는다. 막강하네. 굉장히 막강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얘가 플레이가 대상이 아니거나 심판팀장이 비디오 판독 사용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판정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화면을 봤다는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경기에서 즉각 퇴장을 대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 심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심판이 보기엔 이건 판독 대상도 아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중계 화면 내가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퇴장입니다. 정말 비디오 판독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기도 한데 심판의 권한을 굉장히 막강하게 만들었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 일반 세계로 생각하면은 이를테면 패소했다고 항소하면 퇴장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미래도 아니죠. 이제 곧 AI가 심판을 봐서 아주 공정하게 그냥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올 수 있을까 하는데 또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AI가 감각기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촘촘하게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 같은 경우 세이브 아웃 이게 카메라를 찍는 각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 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요. 매 어떤 근데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판정 시비를 줄이려면 그런 기술적인 감각 수단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AI가
그 학습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AI가 이제 처음에는 아기와 같은 상태이다가 기존의 사례들을 볼 거거든요. 보고 얘가 학습을 할 거거든요. 이 인간인 심판들이 어떤 영역에서 실수하는지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학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판단 자체가 오류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아니 그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잘못된 쪽으로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걔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AI가. 네. 그러면 좀 편향된 방향 그렇죠. 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좀 덜하겠습니다만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국제 대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스포츠 강대국들을 위한 편파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AI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논란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거를 우리 생활에 법원 판단에 VAR 뭐 이런 거 도입하기는 힘들겠죠? VAR은 뭐 촬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을 중계를 하고 네. 다들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이제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의 제기하는 거야. 저 부분 아닙니다, 저거. 그래서 정말 참신한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재판은 보통은 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공판에서 구두로 말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쟁점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스포츠처럼 단심제로 운영되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얼른 생각한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경우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그렇고 영상이 남는 우리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 여기저기에 뭐 CCTV, 뭐 블랙박스, 뭐 여러 가지가 다 영상으로 남거든요. 영상으로 남기도 하고 사실은 판정이니까 이미 남아버린다는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끝난 것에 대한 판정의 문제는 사실은 제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VAR은 진행 중에 그 결과를 중간중간의 판정을 순간순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보이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 변호사 지금 말 잘못했다. 이 부분 잘못됐다.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 그런가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 피드백 바로 올라오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영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즉각 수정, 사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잘못하거나 그런 네. 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지 마시고 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람인 이상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 변호사와 함께 세상 돋보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